자, 그 다음에 마지막 6과목 건설안전기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0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달 비계를 설치할 때 준수할 사항인데요.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달 비계에서 작업 발판 폭은 얼마입니까? 40cm 이상, 그죠? 그래서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발판폭은 40cm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썬라이트, 슬레이트 같은 가벼운, 그죠? 지붕 위에 작업할 때는 폭이 30cm 이상이면 됩니다. 비계를 현재 조립이나 해체한다, 그죠? 요때는 발판폭은 얼마 이상이다? 20cm 이상 되면 된다.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답은 3번입니다. 자, 시기까지 중요하니까 빨간색 별표하겠습니다. 102번 개착식 흙막이 벽의 계층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는데요. 개착식은 흙을 그냥 이렇게 땅을 오픈컷처럼 파는 건데요. 경사 측정, 지하 수위 측정, 변형률 요건 다 필요합니다. 내공 변이는 내부 공간의 변인데요. 내부 공간이 그냥 흙을 이렇게 파는 데는 없잖아요. 근데 토너를 팔 때는 천정이기 때문에 내부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터널의 계측 사항이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파란색 별표하고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3번 넘어가겠습니다. 추락 위험이 있는 계구부에 대한 방호 조치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 방망 등으로 방호 조치를 합니다.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뒤집혀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한 계구부 주의 표지를 부착하고요. 폭이 30 아니죠? 4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4번. 로프 길이가 2m의 안전대를 착용한 근로자가 추락으로 인한 부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높은 곳에서 그저 근로자가 안전대를 맨다는 거 허리에 매잖아요. 이 안전대 전체 길이, 로프 길이를 계산하는데요. 길이가 너무 길다는 건 땅으로 추락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로프 길이를 얼마로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전체 로프 길이는 2m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 높이는요. 로프의 길이 더하기 로프가 떨어질 때 늘어납니다. 그죠? 신장 길이입니다. 2 곱하기 0.3, 30%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은 허리에 맸잖아요. 요만큼이 더 고려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 높이는 사람의 허리에 매기 때문에 사람 신장의 2분의 1을 고려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다 계산하면 3.5m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3.5m보다는 높아야 최소한 이게 떨어졌을 때 사람이 바닥에 추락하지 않는다라는 게 되겠죠. 요거는 한 번씩 출제가 되잖아요. 예,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105번 사면보호공법 중에서 구조물에 의한 보호공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사면은 경사면이거든요. 흙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우리가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흙이 붕괴되지 않도록 구조물을 해놓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자, 블록을 쌓거나 돌을 쌓거나 현장 탓을 콘크리트 격자를 만드는 건 구조물이에요. 근데 식생 구멍공은 뭐냐면 비탈진 면에 잔디, 식생하는 거죠. 이제 씨앗을 뿌려서 자라도록 해서 뿌리 때문에 흙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죠? 답은 1번이고요. 파란색 별표 다시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06번. 터널 지보공을 조립이나 변경하는 경우에 조치해야 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목재의 터널 지보공은 터널 지보공의 각 부재에 작용하는 기납 정도를 체크해서 정도가 차이 나도록 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게 지보공을 했는데 하나는 땅속에 깊게 파묻고 하나는 얕게 파묻었다. 힘의 정도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균등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야죠. 이게 틀렸습니다. 강아치 지보공은 강제로 된 아치 형태의 지보공을 뜻합니다. 요거는 조립 볼트나 띠장을 사용해서 주제 상호간을 튼튼하게 연결하는 거 좋죠. 그죠? 기둥에는 치마를 방지하기 위하여 받침목을 사용하는 거 좋고요. 주제를 구성하는 한 세트의 부재는 동일한 평면 내에 배치를 하는 게 균등해지겠습니다. 틀린 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7번 넘어가겠습니다.
앞세기를 사용하여 건물을 해체하는 순서로 가장 적당한 것은 했습니다. 일단 조립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건물을 조립할 때는 일단 기둥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힘을 받아주는 내력벽을 세워야 됩니다. 모바지 내력벽을 세우고요. 이 내력벽체가 있어야 그 다음에 위에 뭔가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예, 가로 기둥이다 기억하라 그랬죠. 큰 보, 작은 보 이렇게 보를 올려주고요. 요 가로 기둥 보가 있어야 위에 뭔가 올라갑니다. 바닥이죠. 그죠? 이제 천정이 올라가면 됩니다. 해체할 때는 반대죠. 위에서부터 드러냅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바닥. 그 밑에 돌아가면서 있는 보를 꺼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벽하고 기둥 중에요. 기둥부터 해체하면 붕괴가 되니까 벽치고 기둥이다. 그죠? 그래서 맞게 된 거 찾아보시면 되죠. 요건 한 번씩 잘 출제가 되는 내용이다. 그죠? 자, 108번.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로 볼 수 없는 거 별표 3개입니다. 반드시 암기해야죠. 지상 높이는 그저 반드시 지상이다. 그죠? 31m 이상이고요. 터널은 전부 다 들어갑니다. 깊이 10m 이상 되는 굴착이죠. 자, 교량의 전체 길이가 아니다. 그죠? 자, 뭐였습니까? 지간 길이입니다. 지간은 교량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길이입니다. 그죠? 요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 되는 교량. 요게 틀렸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요. 연면적이 적은 거 기준.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냉동, 냉장, 창고 시설에 설비나 단열 공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목적댐이다. 그죠? 그 다음에 발전용 댐. 저수 용량이 2천만 톤 이상 되는 용수 전용 댐, 그 다음에 지방 상수도 전용 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09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사용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개인보호구, 안전장구, 구입비 항목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은 했습니다. 그죠? 자, 실기에도 섞어놓고 출제가 됩니다. 1번. 안전보건관리자가 일단 선임되지 않은 연장권은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혹한 혹서의 장기간 노출로 인해서 건강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 혹한 혹서, 이거는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능성 보호장구는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전부 다 지급하는 본행보험, 이거는 특별히 안전목적 아니잖아요.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사람 목적, 요것도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요 중에 되는 건 2번이 답이 되고요. 요거는 중요하니까 자, 해설의 내용을 꼭 한번 체크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10번 넘어가겠습니다. 철골, 기둥, 빔, 트러스 등의 구조물을 일체화 또는 지상에서 조립. 이거를 들고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하나하나 조립하면 고소 작업이 많아서 추락이 우려된다. 그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높은 곳에서 하는 고소 작업을 감수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 111번 넘어가겠습니다. 강관 틀 비계 조립이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실기에 뭐 다른 것보다 크게 자주는 아니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사용할 때 준수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그죠?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 높이가 10m를 초과할 때는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팅 기둥을 설치합니다. 높이가 20m 초과하거나 요건 잘 나옵니다.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할 때 주틀 간격은 1.8m 이하로 하고요. 주틀 간의 교차 가세를 설치하고요. 최상층, 그 다음에 10층이 아니죠. 그죠? 최상층하고 5층입니다. 요거 5층 돼야죠. 요것도 가로하시고 수평대 설치해주고요. 요건 중요하다. 그죠? 수직은 6. 수평은 8m 이내마다 벽 이음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현재 틀린 건 3번이 되는데요. 일단은 실기는 전부 다를 못 암기하시면 숫자 나오는 거라도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에서는 숫자부터 기억하고 계시면 실기 넘어가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역시나 112번 말비계를 조립할 때 지주부재와 수평면 기울기는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아까 거보다는 좀 더 나올 수도 있는데요. 말비계는 밑에는 사다리예요. 이렇게 발판을 설치해서 높은 곳, 천정에서 도배나 할 때 쓰는 건데요. 들고 이동하는 건 수평면 각도가 75도 그랬고요. 이렇게 그죠? 우리가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처럼 고정되어 있는 건 90도 그랬죠. 그래서 이건 이동하니까 각도는 4번의 75도가 되겠습니다. 해설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113번 가설 통로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별표 2개 중요합니다.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는 안전난간 설치합니다.
경사는 30도 이하 요것 맞다 그죠? 30도의 절반인 15도를 초과할 때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합니다. 높이가 8m 이상 되는 비계 다리는 7m마다 계단참을 설치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해설에 있는 가설 통로 구조를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14번도 최근 들어 굉장히 잘 출제가 됩니다. 실기예요. 자, 강풍이 불어올 때 타워 크레인의 운전을 중지하는 순간 풍속이다. 그죠? 바람이 가장 적게 불 때 중지하는 건 완전히 조립이 안 된 거다 그랬죠. 설치, 수리, 점검이나 해체입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15m를 초과할 때는 일하지 마라 운전입니다. 30m를 초과할 때는 옥외에 있는 주행 크레인은 넘어지지 않게 이탈 방지 조치를 합니다. 순간 풍속이 30을 초과하거나 중진 이상의 지진이 흔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가 옥에 있는 양중기는 이상을 점검합니다. 바람이 35m를 넘게 되면은 서 있는 자체만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도계나 붕괴를 방지한다. 그죠?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작업 중지하는 풍속은 15m.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15번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하여 작업할 때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진다. 이게 뭐죠? 전도 방지다. 그죠? 이렇게 기억하셔야죠.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때 조치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차가 전도 넘어진다는 건 그냥 안 넘어진다 그랬죠. 이런 길을 차량계 건설기계 땅 파는 기계 그랬죠. 그죠? 이런 길을 지나가면 차는 넘어져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집안의 부동침하를 방지하고요. 갓길의 붕괴를 방지하고 이런 길에는 유도자를 세워서 우회하도록 합니다. 요것까지는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동일합니다. 그죠? 근데 차가 큰 건설 기계만 하나 추가가 됩니다. 도로 폭을 유지하자죠. 그죠? 아닌 건 작업 반경 유지입니다. 시기를 대비해서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116번 집안에서 나타나는 보일링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 됐습니다. 자, 기억할 때요. 보일링은 끓어오른다 그랬잖아요. 끓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 그래서 물이 잘 스며드는 어떤 집안이다? 사질 집안, 모래 집안이고요. 이유는 뭐죠? 유동하는 지하수가 스며들어서 흙막이 벽을 붕괴시키는 현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인은 뭐냐면 굴착 팠는 부분하고 주변 부분의 지하수 위에 수두차가 원인이 된다. 그죠? 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시기까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7번 부두나 암벽 등 하역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부두나 암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합니다. 이때 폭은 얼마 이상입니까? 이게 필기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의 통로 폭은 90cm 이상.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8번 넘어가겠습니다. 흙의 간극비를 나타난 식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파란색 별표 자주 안 나왔다 그죠? 자, 흙에서 간극비라는 건요. 전체 흙의 최적 중에서 공기하고 물의 최적을 더한 게 간극비다. 그죠? 흙에 생각해 보세요. 전체 흙의 체적이 있는데요. 그중에 흙의 입자가 있잖아요. 비어있는 게 간극인데요. 비어있는 건 뭐냐면 공기나 물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답은 바로 2번이다 기억하시고요. 자주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19번 취급 운반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곡선 운반은 위험하잖아요. 직선 운반을 해야죠. 그죠? 틀렸고요. 운반 작업은 집중해서 실시하는 게 좋고요. 생산을 최고로 하는 운반이 좋고요. 연속해서 운반하는 게 좋습니다. 틀린 건 1번이 되겠습니다. 120번 콘크리트 타설 작업할 때 안전에 대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지복은 거푸집의 이상 유무 확인하는 거 좋고요. 높은 곳으로부터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높은 곳에서 쏟아 부으면 재료 분리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호퍼로 받아서 거푸집 내에 꽂아 넣는 슈트를 이용한다. 좋고요. 진동 기능 가능한 많이 사용하면 재료 분리가 발생되죠. 이건 틀렸습니다. 콘크리트를 한 곳에만 치우쳐서 타설하지 않고 골고루 타설하는 게 좋다. 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2018년 제2회 기출문제 풀이했습니다. 역시나 아직까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 내용은 다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